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의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섬입니다.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 나라의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이 땅은 정글과 습지, 작은 어촌뿐이었죠. 그저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이 스쳐 지나가던 조용한 섬이었죠. 하지만 1819년 한 영국인의 시선이 이 작은 섬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조그만 섬이야말로 제국의 심장을 지키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1819년 1월 영국 동인도 회사의 관리였던 래플스 경은 싱가포르 섬이 가진 지리적 중요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유럽 열강들은 동남아시아의 무역로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특히 영국은 네덜란드가 장악한 무역로를 우회할 새로운 기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래플스는 조호르 술탄국의 후계자와 협상을 벌여 싱가포르에 영국 상업기지를 설치합니다. 그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는 순식간에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1830년대에 접어들자 싱가포르는 자유항으로 지정되어 관세 없이 누구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개방적인 무역항이 되었죠. 중국, 인도, 말레이, 아랍,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 모였습니다. 선원과 상인, 노동자, 이민자들이 뒤섞인 복잡하고 활기찬 도시 싱가포르는 그렇게 다문화 도시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이 번영은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의 번영이었을 뿐입니다. 영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싱가포르를 활용했을 뿐 현지인들에게는 정치적 권리도 자율성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땅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고 살아갑니다. 20세기 초에도 싱가포르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이 작은 섬도 그 경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침공합니다. 무적이라 불리던 영국의 요새가 불과 일주일 만에 함락되면서 싱가포르는 일본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과 고문,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죠. 3년 8개월 후 일본이 패망하면서 영국은 다시 싱가포르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식민지에 대한 환상은 깨졌습니다. 싱가포르인들은 자립을 원했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했죠. 그리하여 1959년 싱가포르는 자치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리콴 유. 영국에서 유학한 엘리트 출신의 젊은 정치가였죠. 우리의 미래는 남에게 절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인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1963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편입됩니다. 하지만 인종 갈등과 경제적 마찰이 심화되면서 불과 2년 만인 1965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퇴출당하게 됩니다. 그날 리콴유 총리는 국민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오늘부터 독립국가입니다. 이것은 제가 원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는 독립국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지원도 하나 없고 땅은 좁으며 마실 물조차 부족했던 이 도시국가. 하지만 국민의 노력과 철저한 국가 운영, 교육과 기술 투자를 통해 싱가포르는 기적의 도시로 불리게 됩니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의 허브이자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서 국민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부유한 나라로 성장했죠.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그러나 세계의 이목을 끌어온 기적의 도시국가입니다. 한때 늪과 정글뿐이었던 이곳은 이제 세계 금융의 허브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질서정연하고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고 거리는 깨끗하며 범죄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 완벽한 도시를 만든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도시를 담고 싶어 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싱가포르는 철저함의 나라입니다. 국가 운영은 효율적이고 행정은 속도감 있게 움직이며 경제는 자유롭지만 그 바닥에는 강력한 규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은행으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로 여러 해 선정되었고 무역과 금융, 항만, 물류, 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과 의료는 철저하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국민의 삶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모두가 이 모범도시를 부러워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도 존재합니다. 싱가포르의 일상은 자유로운 듯 자유롭지 않은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껌을 씹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즉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나 표현은 철저히 감시받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은 쉽게 제재됩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편리하지만 가끔은 너무 조용하죠. 말을 아끼게 되는 사회, 그게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의 언론 자유지수는 2024년 기준 129위.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는 곳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순위입니다. 정치권은 인민행동당이 1959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집권 중이며 야당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국회의원 대다수가 PAP 출신이며 선거는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제한적입니다. 정치 비판자나 반대 인사들은 법적 소송, 벌금, 명예훼손 등의 형태로 압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싱가포르는 철저히 안정과 성장을 우선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다양성과 비판의 공간은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외교 무대에서 작지만 강한 플레이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 협력을 통해 군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국과는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다자간 협력을 추구합니다. 예컨대 미국 해군은 싱가포르를 남중국해 작전의 기착지로 사용하며 중국은 텐진, 충칭, 수저우 등에서 중심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어느 쪽에도 정면으로 서지 않습니다. 항상 중립을 표방하며 실용 외교를 통해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가고 있지요. 우리는 강대국 간의 경쟁에 휘말리길 원하지 않아요. 싱가포르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할 겁니다. 이러한 중립적 실용 외교는 외교 무대에서 종종 싱가포르 모델이라 불리며 많은 국가의 참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국의 관심입니다. 중국이 닮고 싶어하는 싱가포르 모델. 중국은 수년 전부터 싱가포르를 유심히 관찰해왔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 플러스 경제 성과라는 구조에 주목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부 보고서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싱가포르는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싱가포르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중국이 나아갈 수 있는 유용한 참고 모델이다. 중국은 싱가포르의 행정 효율성, 공공인프라, 공무원 시스템, 부패 통제 방식에 강한 관심을 보이며 일부 지역에선 싱가포르식 행정관리 시스템을 실험 중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점도 분명하죠.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의 소형 국가이며 고도로 교육된 시민들과 강한 사회 계약이 존재하는 반면 중국은 14억 인구의 대륙국가로 전혀 다른 역사적, 사회적 조건 위에 서 있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 역시 큰 차이가 납니다. 싱가포르는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법의 지배와 제도 신뢰를 유지해왔고 이는 중국이 모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싱가포르는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기회의 불균형과 청년층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지요. 고소득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현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리 뺏김 현상은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 중입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빈곤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지요. 싱가포르는 강한 실용주의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때로는 감탄을, 때로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은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탐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사회의 성공은 단지 성장 수치나 질서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자유와 다양성, 비판의 공간 없이 유지되는 번영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물음, 싱가포르와 중국 모두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